근데 오늘 진짜 제가 처음 오는 교회인데요. 근데 정말 처음 오는 것 같지 않고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하셔가지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달인데 해필은 또 이번 그 가정 그 5월이 연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은 연휴가 많고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면 가족들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상담센터는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게 지금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12시 넘어서 퇴근을 할 정도로 근데 다들 많이들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난 이혼하고 싶어요라고 많이들 오셨어요. 그러니까 잘 사시다가 이게 조금 거리 두고 사시다가 연휴가 너무 긴 바람에 네,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다툼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만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을 일단은 이혼은 하지 않고 사는 걸로 일단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들 많이 못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상담사로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바라기는 지금 이 강의가 물론 성도님들은 참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이미 벌써 하고 계시지만 또 말 못하고 옆에 주위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또 뭐 친척들 가운데 또 관계가 이렇게 또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으실 텐데 그 관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셔서 아마 또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네 제목이 참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고요. 자, 아까 이렇게 하라고 알렸죠. 네, 아까 읽어주셨는데 오늘 참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가 참 저도 오늘 저의 돕는 배필이 앉아 계신데요. 정말 제가 결혼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옛날 싸이월드 시절을 아시나요? 싸이월드 거기에 보면 저희 남편의 별명이 제2의 구원자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거 다 잘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딜 가든지 네. 아이고 대표 기도가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네, 이렇게 제가 약간 기계치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렇게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언제든지 좀 뛰어나와서 도와주고 하고는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거꾸로 누르고 있죠, 또?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부부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로또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벌써 웃으시는 분들 뭔지 아시죠?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네, 로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저희 남편과 너무 크게 웃으시면 정말 또 그런 관계 있으신 걸로. 네. 저희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면 저희는 부부싸움을 유발하는 네, 그런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신혼부부 이렇게 모임들을 많이 처음 교회에 오면 신혼부부 모임들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다정하고 조금 세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 들 때마다 뭐 거기에 반찬 얹어주고, 뭐 앉으려면 의자 빼주고 의자 넣어주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혼부부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장집생 좀 해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참 저희가 지금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부부들을 이렇게 부부싸움을 유발한. 근데 그 죄로 저희 부부에게도 많은 시련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조금씩 내 말이 맞다고 막 이런 얘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 소개할 때 저희가 부부 세미나 같은 걸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한 3년, 5년 차 때는 저희는 경쟁하는 부부입니다. 서로 내가 더 잘했지? 내가 이건 더 잘해. 나 인정해줘. 뭐 이렇게 서로가 되게 경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아까 부부싸움을 유발하는 그 시절에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이 딱 오시더니 저한테 조용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니 조금만 더 있어봐. 한 10년 살면 숨소리도 듣기 싫으실 때가 올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제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면 이렇게 옆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제 남편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좀 숨을 좀 크게 이렇게 쉬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정말 숨을 되게 크게 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여보 숨 좀 잘 쉬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의 예언이 이렇게 적중했구나. 그래서 그때 남편 웃으면서 이제 숨도 쉬지 말라는 건가요? 살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했던 순간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숨소리마저 제가 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아직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들의 그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는 또 어떤 이런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부부 상담사만 안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양심상 제가 부부 상담은 안 할게요. 제가 다른 거 다 하고 부부 상담 안 하겠습니다. 뭐 저희 부부도 그렇게 관계가 뭐 안 좋은데요. 뭐 전 부부 상담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고 할 때는. 근데 다시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 제가 남편 없이는,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처럼 그 다음에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좀 어떤 부부관계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이 표가 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그냥 보실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린 모두가 다 결혼의 단계가 있어요. 아까 저희처럼 첫 번째 결혼하고 한 3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왜 콩깍지가 씌우는 그 시기잖아요. 지금 혹시 그런 시기를 가지신 분이 여기 20대가 많으신 걸로 봐서는 네, 그 시기를 겪고 계시는 그렇죠.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낭만적인 사랑의 시기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콩깍지란 얘기를 하는 시절.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콩깍지가 벗겨지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다가 벗겨지는 수가 있으신데요. 이 시기를 우리는 겪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우리는 하나야. 이 사람과 난 너무 완벽한 관계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다가 영락없이 우리는 그 시기가 지나면 힘겨루기라는 그 단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낭만적인 사랑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힘겨루기 단계가 이때까지가 무의식적인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밉습니다. 이런 식이. 근데 이 무의식적인 단계, 이 힘겨루기 단계가 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때선 이제 우리가 서로가 의리로 산다는 그 시기가 좀 오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는 뭐 무의식적인 단계든 의식적인 단계든 우리는 정말 안전하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썼는데요. 낭만적인 사랑에 빨간색 글씨로 정서적 공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생이라는 단어는 함께 산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보통 왜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공생의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는 관계.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관계 같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나고 당신 없이 못 살고 그런 말씀을 하지만 이 정서적 공생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같고 우리는 같은 것을 원해야 한다. 처음에는 콩깍지 시절에 그런데 원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공색적 관계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는 나여야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이 사람이 나의 생활의 모든 걸 동의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바다를 가고 싶은데 산을 가자 그러면 왜 이러지 사람이? 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동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씩 갈등을 조근조근하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당신 너무 이상해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차이에 대한 만성적인 반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부터 우리는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 힘겨루기 시기가 10년도 넘게 되게 지속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남편이 굉장히 MBTI로 따지면 저랑 반대의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공생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저는 바다로 가고 싶으면 남편은 산으로 가고, 제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남편은 짬뽕을 먹는 저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조금씩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100분 토론을 하는 부부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겨루기의 핵심을 보면요, 부부 관계 패턴에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보면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남편이 도망갑니다. 그럼 아내는 쫓아갑니다.
뭐 만약에 남편이 쫓아가면 아내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도망가는 사람이 쫓아가는 사람이 더 사랑해서 쫓아가는 거라고 보이시나요? 도망가는 사람은 싫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왜 도망갈까요? 네, 속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쫓아가니까요. 네, 네, 쫓아가니까 왜 자꾸 쫓아오지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왜 쫓아갈까요? 이제 아시겠죠? 왜 쫓아갈까요? 도망가니까요. 네, 가만히 있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뭐예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쫓아가요. 이제 저희 가족, 저희 부부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네, 도망가는 사람은 뭔가 좀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지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이라서 조금씩 도망간다기보다는 조금씩 거리를 띄웁니다. 그러면 쫓아가는 사람은 뭔가 어린 시절에 뭔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항상 뭐 부모님이 부재하셨거나 항상 혼자 있는 게 외롭거나 했던 분이 조금씩 한 발짝씩 쫓아가게 네, 됩니다. 네, 근데 이 갈등, 그것도 힘겨루기인데요. 왜 자꾸 쫓아와?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가? 왜 이렇게 자꾸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멈추는 거. 네, 막 쫓아가는 사람을 막 쫓아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일은 더 크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면 이제 불안감이 낮아져서 쫓아가던 분이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왠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떠나갈까 봐, 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 삶을 덮쳐서 내 삶을 아무것도 못하게 할까 봐 우리는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게임을 좀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부부가 이런 쫓아가거나 도망가는 게임을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까요? 저 이번 주에도 만났던 부부의 케이스인데요. 아내가 저 너무 힘들어요, 여보. 난 너무 힘들다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남편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은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아니 이 정도는 다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다는 표현이 더 커집니다. 네, 나중에는 힘들어 얘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힘들다고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막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남편분은 그 힘든 걸 알아주면 더 힘들다고 할까 봐 계속 모른 척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걸 멈추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 간단하지만 그냥 정말 요즘 AI가 굉장히 그죠? 네, 챗GPT 오죽하면 요즘에 아내들이 챗GPT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 얘기하면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힘들구나. 네, 이렇게 한마디요. 네, 저기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아까 이혼 도장을 거의 찍고 오시거나,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오시거나, 그래도 3개월 남았는데 오세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맞아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워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뭐 기독교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고 막 제가 술을 드셔도 오시고 싸워도 오시고 네, 미워도 오시고 어쨌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그 갈등들에서 한 분이 먼저 아시면 그냥 힘들구나 할 때 힘들어 할 때 힘들구나 한마디 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어라고 하는데 힘들구나가 되게 쉬운 말씀 같으시죠? 되게 쉬운 것 같으시죠? 네. 정말 IQ가 멘사 클럽에 계시고, 네, 어디 교수님이시고, 네, 이런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막 모셔도요. 아내가 남편분이 나 힘들어라고 하실까? 자, 힘들구나 한마디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을 바꾸십니다. 묘하게. 네, 힘들어. 그래서 싸우겠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힘들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짜증이 난다는 거야? 네, 너무 신기하게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떡하죠? 되게 답답해집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준다는 건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잘 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싼 상담료를 내고 그리고 그런 귀한 시간에 어제도 한 분이 11시 넘어까지 제가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올까요? 누가 내 말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네, 그런 마음에 오십니다. 네,
근데 어떻죠? 우리는 또 이런 부부가 되게 많으시죠? 네. 아무리 그래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아까 왜 바꾸려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 삶을 좀 살았으면 해서요. 아까 그 공생각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너는 언젠가 바꾸고 말 거야라고 얘기하면 한 분은 아까 어떤 또 게임을 하신다고요? 아무리 해봐라 내가 바뀌나 왜 이렇게 네. 지금 또 우리 부부관계는 어떤 지점에 와 계실까요? 근데 너무 많이 잘 아시지만 결국은 가장 행복한 부부는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줄게. 지금 한번 아내 옆에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줄게. 우리 아내는 2시간을 얘기하거든요. 막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왜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냐면 충분히 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좀 대화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까 힘들어라고 했는데 힘들구나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 줄래? 라고 이렇게 계속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상담실에 오셔서 한 2-3번을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줘.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 줄래?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뭘 더 말해?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더 말하고 싶어 하냐면 안 들어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연결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않거나 내 옆에 계시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가 언제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 때, 그죠?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좀 연결이 끊어짐을 느끼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이 연결이 끊어지는 그래서 이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이 사실 아까 제가 여기 나오면서 목사님께 제가 좀 더 앞에서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가까워지고 싶고 더 그분의 그 마음을 읽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이해받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연결이 끊어진다고 하면 뭔가 사별 그런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만큼 큰 어떤 그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데 옆에 있는데도 연결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데 전 요즘 그 연결감에 대해서 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사춘기 아들을 통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데 똑똑 그러면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나가세요. 네, 이렇게 똑똑 저 좀 가만히 두세요. 이렇게 어쩔 때는 좀 더 얘기하고 싶고 궁금한데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그 시기가 와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좀 거리를 둬주세요. 제 사생활을 조금만 존중해 주세요 할 때 저는 항상 옆에서 조잘되던 아들이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쩔 때 연결이 끊어짐을 좀 느끼실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이 연결을 원하고 있고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전화할 때 통화가 누가 받으려면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들어주려면 우리 안에는 연결 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안정감. 그렇죠? 혹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남편분들 계시나요? 집에 들어가면 집안일을 또 하라고 뭐라고 할 테고 뭔가 이거 하다가 또 혼날 것 같고 이런 생각? 아니면 집에 계시다가 남편분이 이제 퇴근하실 시간이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두 분이 만나실 때가 되면 서로 만나서 이제 그 집안일 때문에 많이 싸우시고 육아 때문에 많이 싸우신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되려면 이 안정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가지려면 이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정감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힘들어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힘들어 라고 하거나 힘들어 그러면 좀 그만 좀 얘기해라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큰 숨 한번 들이쉬시고 힘들다는 거지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그 의식적인 파트너십을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우고 있는 지금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마고 치료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부 상담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이마고 치료 이론에 의하면 각국의 연구 결과가 많은 부부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남편분들께 여쭤보면 저는 상처가 없는데요. 그 시절에 누가 그렇게 뭐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그때는 알아서 크는 거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상처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부족함,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정말 더 행복했을 텐데 하고 있는 그 어떤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숙제가치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를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걸 받아야지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일을 만드신 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한, 아까 돕는 배필이라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서로를 위한 치유자, 네, 상처 입은 서로 치유자가 되어서 서로를, 그 부족함들을, 서로의 그런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예요. 가장 큰 치료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상담사를 하고 있지만 두 분이,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요, 저를 보고 있게 안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자, 두 분 마주 보세요 라고 합니다. 상담사랑 많이 이야기해봤자 저랑 연결돼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문제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참으면 됩니다, 그럼 싸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아까 서로, 아까 돕는 배필 얘기하실 때 많은 남편분이 이게 아담 지은 다음에 하와를 네, 이렇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를 주는, 네, 그런 상호작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거를 관계로, 저희 남편과 그때 이 세미나를 저도 그 상담사 되기 그 초기에 한번 같이 봤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저는 부부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남편분도 문제가 아니고요, 아내분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의 이 의자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치유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약간 마음을 놓으세요. 오시면 서로 폭로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화장실 못 가세요, 서로. 네, 네, 화장실에도 가기 시작하면, 화장실에 가셨다 그러면 얼른 저한테 저희 배우자가요, 약간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막 이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죄인이죠, 그죠? 우리는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아내만 저보고 뭐라 그러고 우리 남편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유능한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계에서 남편도 아내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상호작용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 그거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마고 치료의 이마고란 뜻인데요. 여기에 몇 명이 보이시나요? 몇 명일까요? 맞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주황색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왼쪽이 뭐 아내라고 하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내의 머릿속에 두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지세요. 네. 그래서 이게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그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신혼 첫날입니다. 네, 신혼 첫날 이제 어떤 비유로 이렇게 이제 그 장면들을 좀 상상한 장면들을 보여준 건데, 예, 가운데 있는 부부 옆에, 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온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정말 부모를 떠나 네, 결혼했는데요 하시는데, 특별히 좀 제가 뭐 성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남편분들이 더 떠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목소리와 부모님의 그런 그 사고방식과 여러 가지들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또 그 남녀가 있고 가운데 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모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번에는 또 이 남자 안에 작은 아이가 하나 들어 있네요. 그렇죠? 네, 아버지라는 분이 있지만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 안에 어린 시절에 한 아이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들이 사실은 지금도 이 안에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제가 70대 그런 어르신 분들도 상담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할 때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다가 전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어린 시절에 얘기하시다가 5살 때를 떠올리세요.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장에 갈 때 그냥 너무 귀찮다고 제가 따라갔더니 엄마 따라갔더니 돌로 따라오지 마 이러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나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평생 결혼해서도 항상 사과를 깎아 먹어도 심지만 먹고 내 아들들 딸들 우리 남편은 좋은 거 먹이고 났더니 내가 70이 60이 되고 70이 돼서도 다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잖아 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귀하지 않는 존재인지 알고 살다가 보니 결혼해서도 자꾸만 내 의견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못 살겠어요 이러시면서 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지? 네, 어떻지? 제가 한 아내와 한 남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아내는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정말 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유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굉장히 잔소리도 많이 치고 좀 통제를 좀 하시는, 그래서 항상 통금도 막 6시고 네 나갔다 오면 어디니, 그리고 아침에도 뭐 학교 갔다 오면은 신발은 여기다 놔야지, 옷은 여기다 놔야지, 왼쪽에 앉으면 이쪽에 와서 앉아, 뭐 이렇게 계속 5분마다 10분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하지만 그것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시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나친 통제여서 너무 숨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 어디죠? 그 응급실에도 많이 실려갔대요. 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 아내의 그 바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났냐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한 10살 때부터 암투병을 하셔서 집에 항상 아버지가 아프시면 엄마와 아빠, 어머님이랑 그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 계시던가 아니면 병원에서도 이제 어렵다고 하시면 그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느라고 이 삼형제가 항상 집에 혼자 있거나 할머니랑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그래서 항상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었던 건 돌봄이었다고 하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상처는 혼자 있는 거 집에. 근데 아버지께서 이게 혼자 두려고 두신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몸이 약하셔서 어쩔 수 없었는데 아이는 이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자란 거죠.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바쁘신데 나 혼자 있기 싫다고 땡깡 부릴 수 없는 그런 의젓한 그런 어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항상 좀 누가 함께 있었으면. 근데 보세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는 아내와 함께 있어. 날 두고 어디 가지 마. 우리 뭐 함께 하자라고 하는 남편이 만났어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는 시간만 나면 어디 가려고 해요. 네, 시간만 나면은 막 지방으로 강의를 다닙니다. 토요일도. 네, 그럼 남편은 혼자요. 네. 좀 눈치채셨죠? 저희 집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까 되게 세심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만 좀 해. 좀 그만 좀 해. 제가 이렇게. 네, 저희 집에서 반찬을 이렇게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사람 누구라고 했죠? 누가 얹어준다고요? 남편분이. 근데 사실은 남편이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준 경험이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원한 건 남편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함께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걸 남편은 원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숟가락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저희 엄마가 너무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어야 되고 안 먹는다고 혼나고, 저는 항상 그런 밥상 앞에서의 그 기억은 항상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밥 먹는데 관여하는 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이 했던 사람이라 혼자 열심히 밥을 먹는 거죠. 저는 또 남편 뭐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상처가 있어서 서로를 괴롭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서로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거 아니지 하면서 제가 혼자 먹고요. 저는 막 열심히 먹다가 여보 이것 좀 먹어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 아내, 남편분도 우리가 다 얘기하진 않지만 항상 듬직하고 항상 뭔가 잘할 것 같은 유능한 이렇게 우리 배우자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이 살아가면서 여러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부족함, 상처들이 신기하게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같은 상처를 저희가 아까 저는 집에 엄마가 항상 계속 뭐 하라고 했고 남편은 집에 안 계셨다고 했지만 저희는 둘 다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옆엔 계셨지만 저희는 저희 엄마가 저를 인정하셨을까요? 좀 더 잘해야지. 이건 왜 이렇게 잘못했어? 막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남편은 되게 잘했는데 불구하고 또 인정을 해줄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쟁하는 부부라고 했잖아요. 서로 내가 더 잘했지, 이거 잘했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네. 그래서 같은 상처를 가졌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는 두 분이 만나는데요. 배우자 중에 한 분은 자라. 네. 우리 좀 싸우면은 뭔가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 밖을 나가시는 분 계시죠. 네. 한 사람은 자라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한 사람은 뭐죠? 천둥입니다. 네, 우르르 쾅쾅. 네,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이렇게 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한 사람은 계속 우르르 쾅쾅을 합니다. 이거 좀 해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쫓아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그렇다면 아까 그 잘하는 뭐죠? 뭐라고 얘기하면 슬그머니 계속 집을 나가거나 입을 닫거나 네, 자버립니다. 그러면 뭐죠? 천둥번개는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쫓아오죠. 네, 한번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는 어떤 분이 천둥번개고 어떤 분이 잘할까요? 제가 이게 부부가 함께 계시면 하나, 둘, 셋 하고 우르르캉캉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두 분이 한 분은 이러고 계시고 한 분은 이러고 계시거든요. 지금 한번 우리 조금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내가 천둥번개가 왔다. 나는 계속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네, 나는 조금 피한다. 왜? 싸우기 싫으니까 피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화목해지고 싶어서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산울교회는 전부 다 네, 이러시지만 이제 집에 가셔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기 안전한가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우리가 연결이 되려면 안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여기에 어떤 뭐 의사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물 전공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뇌가 두 가지로 딱 크게 나뉜다고 해요. 네, 새로운 뇌와 네, 오래된 뇌.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오래된 뇌 중에 뭐 뇌간 이런 뇌를 그 별명이 파충류 뇌입니다. 파충류 어떻죠? 분리하거나 무서우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을 가거나 우리는 위험하다 느껴지면요, 바로 도망가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싸울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르캉캉은 싸워보자 이거고요. 아까 이렇게 잘하는 일단 도망가고 보자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딱 이렇게 저를 딱 보시는 순간에 저 사람 괜찮은가? 나 오늘 되게 피곤한데 오늘 왔는데 뭔가 은혜로운 뭔가를 나에게 주고 가려나? 유익이 되려나? 우리는 보자마자 첫인상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우리의 구뇌가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안전하게 느껴야 이제 우리가 이게 뚜껑 열린다는 이쪽 있잖아요. 새로운 내 전두엽 뚜껑. 우리가 그 불안하면은 이 뚜껑이만 열리고 화가 나는데 안전하면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유머도 사용하게 되고 서로 사랑도 하게 되고 네, 미소도 짓게 되고 새로운 창의적인 얘기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아이 동영상을 잠깐 보고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이는 이 흑인 아이는 아니고요. 이제 다음에 나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 1살이 안 됐고요. 한 100일이 조금 지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하버드대에서 교수진이 34년간을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어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수 얘기보다는 그 아이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좀 봐주세요. 네, 그 어린 아이도 상호작용을 한다. 이 아이도 두려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엄마와 아가인데요. That infants 네. coul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In the still face 스틸 페이스 experiment, what the mother 실험이라고 did 해서 was she 무표정 sits down and 실험입니다. she's playing with her baby who's about a year of age. I'm like a girl.
네, 너무 행복하죠 아이가.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This baby 이 아이가 starts pointing at 그러면 different 엄마도 places in the 얘기하고 world, and the 가르치면 mother's trying to 라고 engage her 계속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반응을 해줍니다.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아이 the 얼굴 baby 보시면 너무너무 is 행복하죠. used to. And then we 자, ask the 이제 mother, 엄마가 아무 to 말도 안 not 하고 그냥 respond 무표정할 to the baby. 겁니다. 무표정.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한번 She 내가 smiles 아이가 at the 됐다고 생각하고 mother. 한번 봐보세요. 이 엄마의 표정을. She 아까 했던 points 걸 똑같이 because 합니다. she's used to the mother 근데 looking 엄마가 where she 반응하지 points. 않아요. 야 The 얘기해 baby 봅니다.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네, get 2분간에 이 normal 아이가 너무 괴로워요. they 그죠?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지금 They 연결감이 turn away. 끊어졌어요. They 엄마가 아무 feel the 반응을 하지 stress 않아요. of it. 응답하지 They actually 않아요.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근데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럽죠. 2분 만에 아이가 울어버립니다. I'm here. And what are you doing? Oh, yeah.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It's a little- 벌써 그냥 아이가 엄마가 한번 웃어주니까 다시 안전하다. 이제 엄마가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한 번 삐지면 우리 잘 안, 네, 그죠? 잘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거 회복 탄력성도 이게 악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2년 동안 별걸 하시다가 다시 만나게 되셔서 이제 이혼을 하시려고 드디어 만나셔서 이혼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 뭐, 네,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뭐 5년, 6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그 대화법이, 한 3번, 4번 오셔서 네, 그 이혼을 처리하게 되시는 그런 대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위한 제가 그냥 이 대화법을 안전한 대화법이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안전한. 아까 우리가 그 구내가 위험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까 그 아이가 반응만 해주면 행복하다가 딱 끊어지니까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에 잘만 반응해주면 많은 분들이 하나, 둘, 3번 정도만 나 힘들어. 힘들다는 거구나. 더 얘기해봐. 왜 힘드냐면 왜 힘드냐면 이렇다는 거구나 라고 한 2, 3번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세요. 예전에 제가 70대의 어떤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셨었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말씀도 못 하시고 성도들에게. 근데 정말 70대 오셨으니까 한 50년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딱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말을 들어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말을 안 듣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밥 먹어. 알았어.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처음으로 내 말을 들어줬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한번 이 안전한 대화가 왜 필요한지 한번 조금 볼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일 세상에서 위험한 게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 그렇죠? 우리 혀에 대해서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잘 들어준다는 게 참 드문 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들을 때,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유 잘했다, 참 잘한다, 이렇게 내용은 잘한다지만 예, 그건 잘한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지 말아보자. 근데 이 부정적인 얘기라는 것은 전 욕 안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예쁘게 서로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 라고 하는데 나 일어나서 별론데, 뭐 이렇게 굉장히 예쁜 목소리로 얘기를,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모든 걸 다 이렇게 다른 얘기, 나는 안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 한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끼어들어서 다른 주제를 바꾸는 거, 아니면 아까 그 아기처럼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네,
그냥 다른 얘기를 하거나 듣지 않을 때. 저와 사실 저희 어머니의 대화도 좀 그렇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 근데 제 빨리 좀 널고 올래? 네. 근데 엄마, 제가 있잖아요. 오늘 그래도 좀 이 부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근데 아빠 언제 오신대? 뭐 이렇게 계속 우리는 서로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모든 부정적이라는 것은 다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안전한 대화 프로세스는 그냥 많은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반영하기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아까 대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화는요, 오프라 윈프리 쇼 혹시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요즘에는 그 저기 어디죠? 그 아이들 위인전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18번이나 출연을 했대요. 이 상담사가 이걸 개발하신 분이. 그래서 즉석에서 막 싸우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가 화해하는 그 정도로 좀 강력한. 근데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부부들끼리 오신 분 계시면 그렇고요. 혹시 내 옆에 다른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니까요.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한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원칙은 얘기할 때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게, 왜 나전달법 있잖아요. 나는 그래.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전달법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도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난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주니까 난 정말 당신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어. 이거는 비난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나쁜 사람이 아니, 내가 좀 이상한가 보지. 그냥 당신이 나쁜 사람처럼 내가 막 생각이 들었다고. 끝까지 할 말 다 하면서 상대방은 비난 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싸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얘기할 때 좀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그냥 그 상황만 얘기하시고 내가 그런 감정이 들어, 내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들어준 사람은 그냥 거울 비춰두듯이 들으시는 거예요. 거울, 탁, 거울.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거울. 평평거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오목거울이 되면 뭐죠? 힘들어라고 하는데 오목거울로 받아들이면 뭐죠? 뭐가 힘들어? 이게 오목거울입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오목거울이 아니라 뭐죠? 우리 볼록거울로 얘기하면 어떻죠? 힘들어 얘기하는데 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냥 아니 그냥 지금 오늘 빨래 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이 얘기인데 왜? 뭔데? 힘들어? 우울증 걸렸어? 나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너무 또 크게 반응하셔요. 보통 우리 엄마들이 아이한테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죠? 얘기를 못해. 일이 더 커져. 네. 그래서 얘기를 또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냥 평평한 무슨 거울이죠? 그거는요. 평평한 거울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여기 아이가 나오죠? 네, 반영하기라는 것은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거울. 그래서 어쩔 때는 힘들어라고 했는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반영일까요? 이 사람 너무 힘들다는데 힘들구나 라고 얘기하면 아니 힘들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잖아. 아니 힘들다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억양이나 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얘기까지 조금 이야기를 맞추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줄기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보내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성도분들께서 어떻게 반영을 하셔야 될까요? 네, 집사님 말씀은 행복하다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맞아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맞아요, 행복해요.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더 얘기해봐. 그래, 더 듣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한테 하시나요? 네, 이건 초청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얘기해 보세요, 더 얘기해 줄래라고 얘기하면 많은 부부들이 오셔가지고 당황하십니다. 이런 반응이 아닌데 그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한마디에 울기도 하세요.
내 얘기가 듣고 싶다고? 이렇게요. 만약에 너무 길게 말해요. 아내들은 굉장히 한 문장이 길잖아요. 내가 오늘 행복하기도 하고 아침에는 좀 행복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뭐 우울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좀 신경질이 났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분들은 보통 마지막 말만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 더 다시 얘기해 줄래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잘 그 기억이 안 나실 때는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부도 간에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반영하기에 좋지 않은 사례예요. 그래서 산울교회에서 가장 부부관계가 좋으시다는 분을 모시려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아,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입니다. 네, 지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이크를 주시거나 나오십니다. 네. 네, 네. 네. 이게 보통의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반영하기 사례를 좀 읽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리죠? 네. 네, 두 분의 대화가 아닙니다. 네, 이제 여기 W가 아내고요, H가 남편인데요. 이제 두 분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읽는 거죠? 네, 네, 읽는 겁니다. 큐. 잘생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당신 말은 집에 내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제 말은 당신 집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만 살았단 말이요? 제 말은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늦었다는 얘기지? 제 말은 당신이 항상 늦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결국 당신은 날 믿을 수 없다는 얘기구만. 제 말은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당신 말은 내가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한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전부예요. 와, 너무 잘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집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연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말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 집은 저러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 한 단어 바꾸는 바람에 엄청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힘들다는데 힘들다 한마디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얘기를. 그래서 지금 나하고 해보자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나랑 못 살겠다는 거냐? 뭐 이런.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야기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반영하기 좀 해볼 건데요. 네, 이 시간에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나와 30년 산, 40년 산, 내 남편, 내 아내. 지금 옆에 없다면, 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괜찮고요. 만약에 지금 결혼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고마운 것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가장 고마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 남편에게 제가 당신에게 고마운 것이 뭐냐면 항상 저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네, 하실 수 있으세요? 당신 말은 네. 항상 내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고맙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너무 잘하죠. 제 남편 공대생입니다. AI입니다. 감정 법습니다. 옆집 아내랑 제 옆집 아줌마랑 싸우면 옆집 옳고 그름 따져서 당신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네, 반영되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저보다 더 잘하는데요? 네, 맞아요.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네. 왜 그게 그렇게 고맙냐면 당신이 얼마나 바쁘고 요즘 피곤한지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만약에 한마디를 했는데 벌써 얘기를, 그러니까 왜 고맙냐고, 왜 힘드냐면 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뭐죠? 말을 막거든요. 그래서 감동스러운 그 멘트를 못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뭐 시간상 이게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내가 배우자에게 고마운 것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고맙냐면, 그래서 지금 배우자면 내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고맙냐면, 내가 왜 당신에게 고마운 것은 라고 하시면 상대 배우자께서 그게 당신 나에게 고마운 이유는 이러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왜 내가 그게 고맙냐면, 이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서로 반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다 나눠주신 거 받으셨죠? 네,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내가 당신에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분께 내 배우자에게 고마운 거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뭐가 고맙냐면요. 네. 네, 천천히 웃는 얼굴로, 아까 말씀드렸죠? 억양도 중요하다고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대화법의 원칙은 꼭 한 사람을 말하고 들어줬잖아요. 그럼 바꿔서 꼭 다른 사람 들어주셔야 돼요. 네. 내가 말하고 난 뒤에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또 들어주셔야 돼요. 네, 되게 닭살 돋고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와, 네, 여기저기서 맞아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만약에 아니거든 이라고 하면 다시 얘기해줘 하시면 돼요.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계신 장면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설마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편이 내 얘기를 들었어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시죠? 네. 아쉽지만 30초 있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30초. 지금 계속 한 분만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네, 바꿔서도 말씀하신 거죠? 네, 오늘 못다한 얘기는 집에 가서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고맙냐면 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한 것은 나중에 제가 잘 되면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뭐가 힘드냐면 이것도 있는데 그거부터 하시면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부부가 처음 오면 고마운 거 아까 긍정성을 많이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우시죠? 네. 원래는 이게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10시간 정도 네,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하면 더 정말 사랑이 꽃피우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방법만 배우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우리 이건 꼭 부부관계뿐 아니라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마이크 들고 가서 어떠셨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를 반영하려고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내 옆에 짝꿍 되게 잘했다. 네. 아까 막 박수도 쳐주시고 맞아 막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또 오늘 싸우시는 거 아니죠? 왜 제대로 못 들어주는 거야? 네. 특별히 이거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하시는 분이 한 문장 때 쪼개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떠먹이듯이. 어쩔 때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이렇게 고마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짧게 말씀해 주셔야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아셨지만 이제 마지막 PPT네요. 네. 좀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네.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진짜 되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뭘 몰라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 우리 관계 패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시작을 서로의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받아준다는 건 뭘 받아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존재를 받아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대신에 그냥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시면서 따뜻한 말로 천천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한 팀.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 또 우리 부모 자녀 관계도 또 많이 나누실 텐데 결국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부모 자녀가 잘 자라는 키는 부부입니다. 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자랄 거라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셔서 네,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남은 실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